북한이 오늘 남북을 잇는 육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일부를 폭발을 했는데요.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뭐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늘 있었던 일부터 좀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예고가 됐어요. 오늘부터 이제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주요 신문에 이제 일면에도 보도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이런 움직임을 파악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은 폭발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북한은 왜 이런 걸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정은이 얘기했던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했던 말이요? 네,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한 3번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새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남한하고는 단절을 하고 자기들은 이제 그 요새 방벽을 쌓고 완전히 다른 국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그동안 연결돼 있던 철도나 도로들을 끊는 것이겠죠. 예. 그 첫 번째 단추를 깨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남북 연락사무소, 그거는 이제 뭐 적대적 두 국가로는 얘기하기 전에 이제 예. 폭파된 거긴 하지만은 일련의 같이 좀 이어지는 맥락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작년 12월 달이긴 하지만, 예. 근데 그 이전부터 좀 생각의 변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게 보면 18년도에 그 남북 정상회담 3번 하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랑 하노이에서 19년 2월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다음부터 조금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또 남한도 뭔가 좀 관계 개선 될 게 있는 여지를 좀 봤는데, 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할 수가 없는 시공간이었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사실 뭐 미국도 북한의 관심도 점점 없어지고, 또 뭐 우리 새로 들어선 정부도 강대강 기조로 이제 가고 하니 예. 완벽하게 이제 뭐 선명하게 이제 미래상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로 간다. 그리고 남한의 이제 조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북한에서는 예. 그걸 만든다라고 하는 게 2021년에 위대한 김정은 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잠깐 좀 등장했는데, 올해 한 6월 달부터 조금 더 빈번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때하고는 또 다른 위대한 김정은 조선을 만들겠다. 이게 지금 김정은의 머릿속에 확고한 생각인 것 같고, 그 첫 단추가 남한과의 단절. 특히 남한 문화나 영향력이 지금 북한에 굉장히 좀 많은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걸로 좀 보고가 되고 있죠. 네, 소위 이제 한류, 뭐 한국 문화, 뭐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영향이 있다. 예, 장마당이 많이 퍼져 있는 걸로 이거는 좀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이 이게 굉장한 두드러기 많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면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좀 끊어야죠. 자기 위대한 김정은 조선을 만들려면. 이제 그래서 그 실제 행동들을 지금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곳을 요새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비무장지대잖아요. 여기를 요새화한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뭐 지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새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요새는 다른 데하고는 다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게 요새잖아요. 이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선택적으로 필요에 따라 남북 교류 협력 있고 할 때는 연락을 하고 사람들 물자들 왕래를 하고 했는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나 이제 과거에 있던 도로들이 몇 번 이게 좀 통신선 끊어지고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 다 뭐 요새화가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이제 예. 다시는 이제 도로를 끊어버리고 철도 끊어버리고 한다는 거는, 이건 나중에 혹시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아주 진짜 이제 정말 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의지를 좀 보여준다. 이제 이 차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스스로 이제 고립을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고, 예. 어쨌든 남한과 한국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좀 분명히 보여준 것 같은데, 무인기 이제 평양 상공에 보였다는 무인기 여파도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평가가 뭐 자작극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 단체가 보냈을 가능성, 아니면은 뭐 국방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뭐 정부기관이 보냈을 가능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진실은 알 수가 없으나, 네. 지금 상황은 자작극은 조금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를 날조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남쪽에서 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남쪽에서 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간 건지를 좀 추론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말씀하신 3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우리 군 당국이 보냈을까?
근데 우리 군 당국에 보내면 이거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먼저 이렇게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굉장히 좀 강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게 좀 의문이 있죠. 그리고 두 예. 번째는 민간 단체에서 보낸다는 건데 민간 단체 보내면 좀 기술력이나 자금이나 이게 조금 의문이 좀 되죠. 그랬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은 이제 우리 정부나 군 당국의 묵인일 가능성. 예. 그렇죠. 이제 어떤 그 민간 단체가 뭐 특정한 좀 지원을 받아서 이제 날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게 특별히 막거나 제재하거나 하지 않고 좀 묵인했을 가능성, 저는 그쪽에 조금 좀 무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평양이 스스로 자작극을 벌였다. 이제 그럴 만한 실익은 없어 보여요. 지금 경제 성과 내는 거 정리하는 게 바쁜 시절이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자 노동신문 보니까 평양에 무인기 나와서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얘기를 하고 김정은이 이제 국방안전 협의회를 이제 개최한 게 일면 톱으로 나오고 그 다음 기사 나온 게 뭐냐면 치솟는 분노로 뭐 최대의 분발을 예. 석탄 증산으로 뭐 최대의 보복을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 석탄 증산하는 게 보복이군요. 그렇죠. 북한 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좀 의아하죠. 네. 이게 지금 뭐 평양 상공이 뚫렸는데 기사로 이제 주민들 독려하는 거는 석탄 증산, 식량 증산하고 비료 증산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보복하자. 네.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지금 북한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제 부분이. 근데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작극을 벌여서 여기다 또 힘을 또 분산시킨다. 이제 요것도 조금 생각하기는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지금 얼마 전에 나왔는데 상공 침범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를 했다. 그래서 남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저렇게 말한 어떤 의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대남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은 어쨌든 남쪽에 명백하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재자고 정치인인데 이걸 최대한 기회를 좀 활용을 좀 해야 되겠죠. 어쨌든 남쪽에 대한 그 위기에 대한 책임 전가. 그리고 대내 결소 이걸 지금 최대한도로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신문 나온 대로 그걸로 석탄 증산하고 비료 증산하고 하는 걸로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남 압박이 이제 계속 될 거니까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고 더 좀 방점이 두는 거는 제발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방점이 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날려오면 자기들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거다. 혹독한 대가 치를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막상 행동을 옮겼는데 혹독한 대가나 끔찍한 참변까지 이를 수준은 아닐 거거든요. 예. 북한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역풍을 맞이할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도 좀 스스로 우스워지는 꼴이죠. 그러니까 더 그 긴장을 에스컬레이팅 하지 말라, 고조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굉장히 좀 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어쨌든 북한은 빗장 걸어 잠그고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로는 좀 더 내부 단속용으로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이례적으로 공개까지 하면서 외무성이 발표하고 노동신문이 발표를 해서 모든 인민들이 다 알게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상황이 이렇게 간다라면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뭐 해결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뭐 한때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이제 평화적인 두 국가론 뭐 이제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헌법에는 통일을 하게 돼 있고 이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뭐 8.15 독트린처럼 그렇게 이게 실효가 있을 것이냐 뭐 당장 긴장을 이제 완화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거를? 지금 뭐 상황 관리가 최선이겠죠. 그러니까 더 긴장이 고조되는 거는 사실은 남이나 북이나 다 뭐 실익을 얻는 게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런 상황에서 상황 관리를 일단 하는 건데 상황 관리 명분이 좀 중요하죠. 지금 뭐 북이 뭐 오물풍선 보내고 있고 뭐 우리가 뭐 대북 전단 날리는 거 우리가 막지 못해 가지고 너네 그러는 거 지금 이게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건데 좀 대승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가 북한하고 이제 오물풍선이나 무슨 뭐 무인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우면서 국력을 낭비할 정도의 수준이나 그런 여력들을 좀 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8.15 통일 독트린에서 2,600만 북한 주민을 호명을 했습니다. 통일의 주체자 상대로 호명했는데 뭐 국방장관 표현대로 최고 존엄 한 놈을 잡으려다가 그 2,600만 북한 주민의 수십만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죠. 예.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600만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정보 접근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아주 대규모 제의들
뭐 대화 협의체 대의를 했습니다만 그걸 좀 넘어서는 뭐 담대한 구상 발표도 했는데 그걸 조금 더 플러스 시키는 대담한 구상들을 통해서 좀 병행해야 돼요. 어차피 압박은 압박대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억제는 하고 있는 거고 그거 외에 출구를 좀 찾는 것. 그러면서 좀 이제 상황 관리를 좀 해가면서 전술적으로 반 정도 접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승리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이런 식의 좀 자세 전환을 좀 하고 기조를 조금씩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흡수통일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8.15 독트린이 사실상 흡수통일론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흡수통일을 하려면은 이게 개방을 해야 그럼요. 한다는 거고 뭐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뭔가 주민들이 우리 남한 문화, 한국 문화를 접하고 이러면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동독이 무너진 것도 서독하고 그런 교류를 통해서 인적 왕래를 통해서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2,600만 북한 주민을 호명을 했으면 그들의 선택에 맡겨야 되겠죠. 근데 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제 정책들을 좀 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정보 접근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잘 살 수 있게 삶의 질 개선을 하는 방법이 뭔가 그걸 좀 근본적으로 방법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들을. 네. 이제 좀 선택에 대한 이제 좀 대승적인 전환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거를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는 처음에 국방부에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다가 네.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러시아는 지금 기정사실화했거든요. 이거를 좀 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왜 이렇게 기정사실화한 건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대대로 봤을 때 북한하고 중국하고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 힘들고 가려울 때 많이 도와줬거든요. 최근 몇 년에도 그렇고 지금 아주 또 좋은 관계죠. 둘이 또 서로 필요가 있으니까. 정상회담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아직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는 아직도 북한에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옆에서 좀 실드 쳐준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어시스트 한번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이제 한번 메시지를 내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북한의 우군의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큰 정치적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거다. 그냥 우방에 대한 어떤 지원, 백업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거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민간 단체가 됐지 뭐 우리 뭐 어떤 뭐 정부 기관이 됐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또 띄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조금 정부에서도 이제 자제를 하려고 할 텐데 아직도 대북 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물폭탄이 날아오는 거는 북한에서는 지금 너희가 대북 전단을 보내니까 네, 우리가 보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경기도에서 지금 위험 지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걸 막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에요. 예, 그 뭐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 판결도 잘 보면 어쨌든 과잉 처벌 이제 이 문제를 또 같이 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예. 이거를 뭐 이렇게 과잉 처벌하는 게 좀 문제이지 사실 뭐 표현의 자유인데 이제 이게 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만약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판단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금지를 해야 되는 걸로 나올 건데 예. 이게 지금 도를 계속 넘어가게 되면은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생활권을 침해하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다시 법원 가면 또 다른 결론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상황 관리는 정부가 좀 나서서 필요할 것 같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위험적 선포하고 뭐 총검이나 가스류에 대한 이제 뭐 그 관리 법규들 가지고 이제 충분히 이제 행정 지도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런 예. 걸 통해서 약간 좀 상황을 좀 진정시키고 출구를 찾아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정비례 강대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접경 지역 주민들의 지금 삶의 질이나 지금 생활권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뉴스에도 나왔지만 굉음을 지금 24시간 들어야 되고 하는 거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예. 그분들 삶의 질과 환경들 생각했을 때도 빨리 좀 출구를 좀 찾아야 되는 문제죠. 상황을 진정시키고. 그러니까 정부가 또 대북 전단 보내는 시민단체들을 직접 나서서 막기에는 또 보수 정권의 또 정체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자체 경기도하고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평가들도 네, 있는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디 남과 북이 평화의 길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